옛날 예적 장흥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장흥은 한반도의 남부에 위치한 아름다운 산과 맑은 물로 둘러싸인 그림 같은 곳이다. 그곳에는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신비한 이야기가 있었다. 마을 인근에는 달빛숲이라고 불리는 숲이 있었는데 밤이 되면 달빛이 나무 사이로 비치면서 마치 숲이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 이 숲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곳이 아니었다. 숲에는 마법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수아라는 소녀였다. 수아는 10살의 어린 소녀로 부모님과 함께 작은 농가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는 밝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으며 특히 달빛숲에 대한 이야기에는 큰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할머니는 그녀에게 자주 달빛숲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할머니에 따르면 이 숲에는 달빛의 힘을 받아 살아가는 마법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고 했다. 그 생명체들은 숲 깊숙이 숨어 있으며 인간의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어느 한 여름밤 수아는 깊게 잠들 수 없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보름달의 빛이 그녀를 숲으로 이끌었다. 수아는 잠옷 차림으로 슬그머니 집을 나와 숲으로 향했다. 숲은 고요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신비로움이 감돌았다. 나무들이 속삭이는 듯했고 발이 닿는 땅은 부드럽게 그녀를 맞아주었다. 숲을 걷던 수아는 곧 보름달이 가장 환하게 비추는 작은 숲속 마당으로 나왔다. 그곳엔 정말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은빛 날개를 가진 작은 요정들이 달빛 아래 춤을 추고 있었고 별빛 같은 물방울이 공중에 떠다녔다. 수아는 그 광경에 넋을 잃은 채 바라보았다. 누구세요? 수줍은 표정의 작은 요정이 수아에게 다가와 물었다. 수아는 순간 놀랐지만 이내 말문을 열었다. 내 이름은 수아예요. 할머니께서 이야기해주신 마법의 숲을 보고 싶었어요. 요정은 웃으며 말했다. 그렇군요. 당신의 순수한 마음이 우리를 볼 수 있게 해주었군요. 요정들은 수아에게 자신들의 세계를 소개했다. 그들은 자연을 가꾸고 보호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 인간이 숲을 해치지 않도록 그들은 밤마다 조용히 숲을 돌며 자연의 조화를 유지했다. 수아는 요정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배우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자 수아는 마을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요정들은 그녀에게 한 가지 비밀을 알려주었다. 수아야, 내가 우리와 함께한 이 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 숲을 소중히 여기게 해 주세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숲을 떠났다. 집으로 돌아온 수아는 요정들과의 만남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숲을 보호하는 일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에게 숲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숲을 지키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수아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숲을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꾸어 나갔다. 달빛숲의 이야기는 그렇게 장흥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로 전해 내려오게 되었다. 그리고 수아의 마음은 장흥의 숲과 함께 영원히 빛나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단양에 깊고 울창한 숲속에는 신비로운 여우가 살고 있었다. 이 여우는 10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사람의 혀를 능숙하게 흉내내고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이 여우는 사람들을 속이기보다는 놀이와 장난으로 그 능력을 활용하곤 했다. 여우는 숲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면서 자연의 모든 소리를 친구 삼았다. 그러나 어느 날 자주 미루는 습성이 있는 한 소나무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 소나무는 다른 나무들과는 달리 매우 늙고 굵었으며 거센 바람을 만나면 마치 사람의 신음소리와 같은 소리를 내곤 했다. 여우는 그 소나무가 무언가 특별하다는 것을 느끼고 소나무에게 다가가 물었다. 나무야, 너는 왜 이렇게 구슬프게 노래를 부르느냐? 그러자 소나무는 깊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서서 사람들과 자연을 친견해 왔단다. 하지만 나를 이해하는 이는 아무도 없구나. 소나무의 서러운 말에 여우는 위로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튿날 여우는 숲속의 여러 동물들을 소나무 가까이 불러들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게 했다. 이런 방식으로 새벽부터 밤까지 소나무는 수많은 동물들의 목소리를 듣고 위로를 받았다. 시간이 흐르며 소나무는 여우와 숲의 동물들 덕분에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그 이후로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숲속의 동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갔다. 여우는 소나무의 소리가 변한 것에 기뻐하며 매일매일 소나무 곁에서 놀았다. 그러던 어느 날
단양 지역을 관통하는 강이 범람하여 숲의 대부분이 물에 잠길 위기에 처했다. 동물들은 혼란에 빠져 피난할 준비를 시작했으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였다. 그때 소나무는 굳건히 선 채 깊고 넓은 뿌리로 숲의 물쏠림을 막아주었다. 그 힘 덕분에 숲속의 동물들은 안전하게 자리를 피할 수 있었고 여우는 감사를 표하며 소나무에게 충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로 여우는 소나무와 더 깊은 친구가 되었으며 단양의 숲은 이제 다른 어떤 곳보다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장소가 되어갔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여우와 소나무의 전설을 듣고 이 숲에서 신비로운 힘과 우정의 힘을 느끼기 위해 몰려들곤 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 펼쳐진 예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고즈넉한 산과 푸른 강물이 우거진 자연경관으로 유명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돕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신비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으니 바로 100년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마법의 독수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마법의 독수리는 100년에 한 번씩 예산의 한 산꼭대기의 모습을 드러내며 그곳에서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와 대화를 나누고 그가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전설을 믿지 않았지만 마을 어귀에 사는 소년 철수는 그 이야기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매우 호기심이 많고 마을과 자연에 대한 사랑이 깊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산을 오르며 산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마을의 모습을 감상하며 환상적인 마법의 독수리를 꿈꾸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꿈속에서 커다란 독수리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꿈은 너무나도 생생하여 마치 현실로 느껴졌습니다. 잠에서 깬 철수는 꿈속에서 본 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마법의 독수리가 자기를 부르고 있다고 믿었고 곧바로 그 신비로운 존재를 만나기 위해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에게 자신의 결심을 알리고 그는 아침 일찍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빛이 그의 길을 밝혀주었고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며칠을 산중에서 지낸 철수는 드디어 전설 속의 장소 가장 높은 봉우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드넓은 하늘을 바라보며 마법의 독수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느 순간 하늘에서 뜨겁게 빛나는 무언가가 눈부심을 전하며 그의 바로 앞에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 독수리의 등장에 철수는 감동했고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독수리를 환영했습니다. 독수리는 그의 순수한 마음을 보았고 철수에게 필요한 진정한 소원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철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배운 이 사랑과 자연의 소중함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독수리는 철수의 소원에 감동하여 축복을 내렸고 그 순간부터 예산 마을은 더욱더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협력하며 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갔고 철수는 그들이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마을 사람들은 그 산에 올라가 철수의 모험과 독수리의 이야기를 되새기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예산 마을은 행복과 번영이 가득한 곳으로 남았고 철수의 전설은 대대로 이어져가며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100년마다 내려오는 신비로운 독수리는 마을의 전설로 변했지만 철수의 순수한 마음과 그의 진심은 영원히 사람들 사이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래전 전라남도의 순천이라는 아름다운 고장에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다. 이 이야기는 순천의 논밭에서 시작된다. 당시 순천은 비옥한 땅과 풍성한 농작물로 이름난 지역이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매우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다. 이 마을에는 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아름다운 딸을 하나 두고 있었다. 어린 딸 하연이는 마을의 논밭을 특히 좋아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논에 가서 초록빛이 가득한 논을 바라보기를 즐겼다. 그녀는 마치 논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그녀가 근처에 있을 때면 논은 더 찬란한 빛을 내뿜었다고 한다. 하연이는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하며 논밭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연이는 논을 지나던 중 특별한 돌을 발견했다. 보통의 돌과는 사뭇 다른 형체와 색을 띠고 있었다. 하연이는 그 돌을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하연이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돌은 하얀 빛을 내며 말을 걸어왔다. 돌은 다름 아닌 순천의 논밭을 지켜야 할 신령이었다. 신령은 하연이에게 많은 재난과 어려움이 마을에 닥칠 것이라며 자신들을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다고 했다. 하연이는 두려움에 잠에서 깼지만 돌은 여전히 그녀의 손에 있었다. 다음 날 하연이는 부모님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부모님도 하연이가 가져온 돌의 신비함에 점점 믿기 시작했다. 결국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마을 사람들은 하연이에게 자문을 구하며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연이는 신령의 요청대로 논밭을 가꾸고 돌을 신성한 장소에 모셔두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지만 하연이의 논밭만은 피해를 입지 않고 무럭무럭 자라났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하연이와 돌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다. 결국 마을은 가뭄을 극복하고 다시 평화로운 시절을 되찾았다. 그 이후로 순천의 사람들은 하연이와 돌에 대한 믿음을 잊지 않았고 매년 특별한 축제를 열어 하연이와 신령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 축제는 그 어떤 해에도 풍잡을 기원하며 현재까지 순천에서 이어지고 있다. 하연이는 성장하여 자신의 가족을 이루었고 그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마을의 평화와 비옥함을 지켜가고자 노력했다. 지금도 순천의 논밭은 그 전설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푸르고 아름답다.